반가 반가. 반가 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공인중개사법 기출 하루 세 문제 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먼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19회 18번 문제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이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만 겸업을 제한하고 있죠.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겸업을 제한하는 취지는 외국의 대형 법인이 우리나라 진출해서 우리나라 개인 개업 공인중개사와 무한 자유 경쟁을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개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골목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법인의 겸업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개인은 겸업 제한이 없죠. 개인은 타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한 다른 업무도 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인데요. 1기역에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관리 대행, 상업용 건축물 또는 주택의 관리 대행만 가능하고 임대업은 안 됩니다. 임대업은 불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니은에 부동산의 이용, 개발업 했는데 개발업이 틀렸네요. 개발업은 안 됩니다. 개발에 관한 상담업은 가능하죠. 개발업을 해야 돈이 되는데 돈 되는 것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개발에 관한 상담업만 할 수 있습니다. 업이라는 말이 들어갔다고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죠. 개발에 관한 상담을 반복하면 그게 상담업입니다. 개발업은 안 되고 개발에 관한 상담만 가능합니다. 개발이라는 것은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을 개발이라 하고 그것을 업으로 하면 돈이 되겠죠. 이런 돈 되는 것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에 부동산의 이용, 개발에 관한 상담업은 가능합니다. 개발업은 안 되고 개발에 관한 상담업은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리얼에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인데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는 안 되고요.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프랜차이저, 가맹점업을 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해서 X가 되겠습니다. 미음에 중개 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 이사업체 소개 등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 알선업은 됩니다. 그러나 용역업은 안 되죠. 도배이사업체를 직접 운영하는 건 안 되고 도배이사업체를 소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시험에 거의 해마다 출제됩니다. 법인의 겸업 제한. 우리 암기 프린터는 24번에 있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겸업할 수 있는 것,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 대행 가능합니다. 농업용 건축물이나 공업용 건축물 관리 대행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개업 공개사를 대상으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 가능합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리얼의 주택상가의 분양대행업은 되는데 분양업은 안 됩니다. 남이 지어놓은 거 분양대행업만 됩니다. 주택상가 분양대행업만 가능하고 택지 분양대행업, 공업용 건축물, 농업용 건축물도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미음에 보면 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 이사업체 소개 등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 알선업만 되고 용역업은 안 된다. 그 다음에 비업의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알선과 매수신청 대리 가능한데 경매부동산에 대한 매수신청 대리 하려면 지방법원장에게 등록하고 그 지도감독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공매부동산에 대한 입찰 대리만 하려면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매수 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인 개업공개사도 법인이 개업할 수 있는 거 모두 다 할 수 있는데 단 부칙개공, 소위 중개인의 경우에는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는 못합니다. 이런 겸업을 하고 받는 수수료는 중개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 약정이 있다면 많이 받아도 공인중개사법에 저촉되지는 않습니다. 자,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틀린 것인데 1번 지문 최소 면적, 우리 중개사무소에 대해서 최소 면적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중개사무소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어야 되고요. 가설건축물, 무허가 건축물은 안 됩니다. 미등기 건물은 건축물 대장이 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이라도 사용승인, 사용검사, 준공검사 받은 건축물은 가능합니다. 소유권 확보가 아니라 사용권만 확보하면 되고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이 아파트에서 중개사무소에도 안 됩니까? 묻던데 아파트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상 아파트에 중개사무소가 불가능하다는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건축법 시행령 3조 4의 별표 건축물의 용도 분류에 의하면 중개사무소는 바닥면적 합계가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1종 근린생활시설, 30제곱미터 이상은 2종 근린생활시설, 500제곱미터 이상은 업무시설,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판매시설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건축법령에 위반되니까 아파트에서 중개사무소는 불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사업자 등록증 원본을 게시해야 된다 했는데 사업자 등록증 원본은 게시할 의무가 없습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 원본을 게시해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증은 세법상 게시 의무가 있는 것이지 공인중개사법상 게시 의무는 없습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 원본을 게시해야 됩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고요. 분사무소인 경우에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를 게시해야 됩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정이라고 종전에는 불렀는데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로 개정이 되었죠.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도 게시를 해야 됩니다.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게시하지 않을 경우에 소속공인중개사가 처벌받는 게 아니라 개업공개사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과태료를 받게 되죠. 개업공개사가. 그 다음에 5개 광고물, 즉 간판, 5개 광고물, 5개 간판의 경우에는 성명을 반드시 표시해야 됩니다. 즉 간판 실명제입니다. 간판은 달아도 되고 안 달아도 됩니다. 간판에 전화번호, 연락처 표기할 의무 없습니다. 간판 실명제입니다. 성명은 표기해야 됩니다. 간판을 5개 광고물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고요. 사업자 등록증 원본, 실무교육 수료증, 협회 회원 가입 증명서 또는 부동산 거래 정보망 가입 확인서 이런 것은 게시할 사항이 아닙니다. 게시할 사항 우리 암기할 때 등수보자 이렇게 했죠. 몇 등인지 등수보자. 등수보자 할 때 등은 등록증 원본입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 원본입니다. 게시할 때는 다 원본을 게시해야 됩니다. 등수, 수가 중개보수할 때 수입니다. 중개보수할 때 수, 등수보자. 보정설정 증명서류 보자 할 때 보정설정 증명서류 자가 자격증입니다. 자격증 원본을 게시해야 됩니다. 소속공인중개사가 있으면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을 게시해야 됩니다.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협회는 공제사업을 하여야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죠. 틀린 것, 할 수 있습니다. 협회가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금융감독원장 승인을 얻어야 되는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금융감독원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협회 공제사업에 대해서 검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2번 공제계약의 내용에서 정한 공제료는 공제사고 발생률, 보정보험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3번 협회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해야 됩니다. 옛날에 이런 규정이 없었는데 네 돈 내 돈 섞어놓고 찾았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4번 협회는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매 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입니다. 3개월 이내. 이게 처음에 2개월이었는데 3개월로 개정이 됐죠.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입니다.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5번 책임준비금 적립비율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입니다.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이다. 협회 총 수입액이 아니라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전부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협회와 관련해서는. 다만 협회 시도 지부를 설치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지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 빼고는 모두 국토부 장관이고요. 금융감독원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제사업에 대해서 검사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도움 되셨나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